서무사님, 예.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18일 날 인사청문회를 했어요. 그리고 1일 날 국회에 송부를 하기 때문에 송부 이후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서 정부에 청문 보고서를 보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21일이 데드라인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청문 보고서는 무슨 청문 보고서냐, 수사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또 인사 발목이냐 이런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이 문제는 두 가지로 일단은 이제 그 프레임이 중요하거든요. 좌파들하고 싸울 때는. 예. 이 문제는 이제 방송 장악이라고 자꾸 이게 좌파들은 떠드는데 예.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그 방송 정상화, 예. 방송 정상화 이런 이제 그 프레임으로 가야 됩니다. 예. 지금 이게 방송 장악은 좌파가 옛날에 문재인 때 많이 하던 거죠. 예. 그때 노조가 방송을 장악하고 한상혁이는 이게 아예 뭐 범죄를 저질러가 지금 이게 몇 명이 구속되고 한상혁이도 기소돼 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좌파가 온갖 이게 범죄 수단까지 동원해서 노영 방송을 이렇게 장악했고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이렇게 평평하게 이제 정상화시켜 보자. 예.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 이동관 전문성이나 뭐 모든 면의 경험이나 있기 때문에 임명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좌파들에게 또 학폭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데 학폭은요. 이거는 이제 그 피해자 중심 아닙니까? 아니 애들이 싸웠다가 저끼리 화해가 잘 지내고 있는데 아니 애들이 지금 친하게 잘 지내고 우리 아무 문제 없다는데 왜 뭐 어른들이 나서가 자꾸 싸움을 몇십 년 전에 붙이느냐고. 저 방송에서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죠. 예. 아니 오래전의 이야기 10년도 더 된 10년 다 되고 오래된 이야기를 당사자 애들이 잘 지내고 지금 있는데 예. 왜 이 상처를 자꾸 끌어내 가지고 국회의원들이나 민주당 왜 어른들이 계속 싸움을 붙이느냐 말이에요.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학폭은 이게 피해자 중심적인데 피해자 괜찮다는 거고 예. 아니 또 전화한 거 가지고 막 단님이 넣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게 자꾸 가짜뉴스 하는데 예. 저도 그래요. 저도 이게 우리 아들이 지금 미국에서 이제 대학 졸업해서 공인회계사거든 미국에. 예. 그다음에 딸이 지금 연대 간호학과 1학년이에요. 근데 다행히 뭐 우리 애는 뭐 큰 사고는 안 친데 한두 번 제가 학교에 가서 뭐 이렇게 선생님하고 이게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학부모 오라더라고. 그러면 이게 보통 사람들이 자식이 뭐 학교에 일 있으면 부모가 찾아가서 선생님한테 뭐 해명도 하고 사정도 하고 또 이게 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전화해서 부탁도 하고 이게 인지상정이지. 이거 민간인 때 그래 전화한 거 가지고 이렇게 날뛰면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자식이 뭐 학교에 문제 있어도 부모는 초연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냐 말이에요. 이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인사청문회 때 제대로 따지셔야 하는데 인사청문회 지금 언론 대다수 모든 언론들이 뭐 한 박이 없더라. 그동안 나왔던 거 언론에 보도된 거 그거 재탕한 것뿐이 없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뭐 이 청문 보고서 채택을 못하겠다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번에도 뭐 채택이 어려울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는 이제 10일 이내에 날짜를 정해서 다시 한번 보고서 채택을 요청하는데 짧게 해서 이번 주 내에 마무리를 할 것 같죠? 그럼요. 빨리 이게 임명해야 되고요. 저는 윤 대통령이 아주 잘했다 봐요. 이동관 위원장한테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동관 임명하기 전에 다 정리해버렸잖아요. 예, 다 그 잘한 겁니다. 정연주라고 있잖아. 예. 방송심의위원장 정연주. 이자는 이게 절반 이상을 출퇴근을 절반 이상을 안 지켰어요. 그랬더구만요. 그 다음에 법인카드를 유용한 게 13번이야. 예. 정연주 있잖아. 뭐 자기는 이게 억울하다고 싸우겠다는데 저번에도 15년 싸웠다는데 야 정연주 15년 싸우든 말든 나한테 이 정연주 해매버렸잖아. 그 다음에 KBS 이사장 있잖아. 남영신 이사장도 남영진. 남영진. 예. 이 사람들이 해매버렸잖아. 예. 전부 이게 저는 정리 잘했다 봐요. 예. 이렇게 다 정리한 다음에 이제 그 이동관 위원장이 이제 임명되는 거고요. 제가 이게 이번에 잘 보니까 이동관 수석을 공격하는 데는 한 방이 없어요. 근데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게 많아요. 좌파들이.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이거 YTN. YTN. 야, 이 좌파들이 헛다리 짚어가 두 개 결정적인 저는 고의성으로 보는데 예. 하나는 뭐냐? 하나는 이제 그 우리 성남의 얼번에 묻지마 살인 사건이잖아. 예.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죠. 묻지마 예. 살인 최모 씨. 예. 그 사진을 띄워놨고 이게 이동관 수석 배경에 그 사진을 한 10초 가까이 띄워놓은 거죠. 왜 그랬죠? 고의라 봐야죠. 이동관 얼굴을 이동관 여기 너 임마 묻지마 살인범하고 똑같은 놈이야. 이거 아닙니까? 그래. 이게 YTN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예. 이거야말로 이게 3억을 청구했더만. 예, 3억 청구했어. 와 어떻게 묻지마 살인 흉기범하고 이게 이동관 사진을 같이 이게 실어난 거지 방송에. 예. 이게 문제고요. 또 이제 두 번째 결정적인 게 이제 5억 청구한 게 나와. 예, 그렇습니다. YTN에서 예. 이동관 부인한데 어떤 사람이 야야 인사청탁을 좀 G20 인사청탁을 부탁하면서 홍보 기획단장 자리 인사청탁을 예. 했다는 것이. 하면서 이게 뭐 2천만 원을 그 선물로 위장해서 2천만 원 열었는가 봐.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놀랄 거 아니에요. 예. 따라서 이게 받자 말자 돌려줬다고 판결문에 나와. 그 브로커 판결문에 받자 말자 돌려준 걸로. 그다음에 그 후에 이동관 수석이 민정실에 신고까지 했잖아. 그랬대요. 예. 근데 그는 범죄자 있잖아요. 예. 브로커가 예. YTN 가가지고 야 받자 말자 돌려준 게 아니고 두 달 뒤에 뭐 청탁이 안 되니까 2달 뒤에 돌려줬다고 인터뷰를 뭐 했는가 봐 제보를. 근데 이것만 믿고 YTN이 그대로 보도한 거죠. 판결문이 있는데 예. 만약에요. 그때 이동관 부인이 2달 뒤에 돌려주면요. 그때 구속됐습니다. 그랬겠죠. 뇌물은 즉시 돌려줘야지 모르고 받았잖아. 예. 즉시 돌려줘야지 2달 뒤에 돌려주면 안 돌려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인사 안 되니까 돌려준 거 그럼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판결문에 즉시 돌려준다고 돼 있고 그때 이동관 부인이 처벌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YTN은 판결문부터 확인해봐야지 자료 줬잖아요. 어떻게 그 범죄자 말만 일방 듣고 보도하느냐 말이죠. 범죄자는 처벌이 됐죠. 예. 예. 그러니까 그 판결문이 노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걸 5억을 청구했더라고. 예. 8억이네요. 야 YTN YTN 이제 큰일 났습니다. 대표이사, 우장균. 보도국장, 부장 그리고 이 기사를 쓴 황윤태 기자더구만요. 내가 찾아보니까 기자까지 다 걸어가지고 5억을 청구를 해서 두 개 합치면 8억이네요. 지금 이게 제가 이제 YTN에서 방송 처음 시작했거든요. 예. 제가 YTN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예. 근데 저도 많이 나갔습니다. 잘린 게 그 옛날에 MBC 사장, 예. MBC 사장이다 김재철 사장. 예. 그분을 제가 변호해가지고 영장 기각을 제가 시켰잖아. 예. 그러면서 그 YTN 노조에서 적폐 언론인 변호하는 서정욱 출연 정지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YTN에 잘렸지 않습니까? 아, 그랬군요. YTN에.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 YTN에 제가 1분기 있잖아. 예. 올해 1분기 실적을 봤더니 예. 매출액이 270억인데 영업 손실이 67억, 68억이에요. 야. 지금 YTN 영업 손실이 3달 동안에 1, 4분기 3달 동안에 68억이에요. 이게 노정면이 지금 우장균이잖아. 예. 전부 이게 잘렸다가 복귀한 우장균. 예. 이 얼마나 경영을 어떻게 하면 이게 영업 손실이 이렇고 아예 그냥 엉망이네요. 이건 광고가 일반 기업 같으면 문을 닫아야 할. 광고가 이게 138억으로 1년 전보다 30% 줄었더라고. 예. 그러면서도 이게 우장균이가 이놈이 이게 YTN을 지금 민영화 시키려거든. 예. YTN의 대주주가 한전입니다. KDN. 예. 한전 KDN. 예. 그다음에 그렇죠. 2대 마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민영화 시키려니까 우장균이가 민영화하면 안 된다고 학회 있잖아. 여론을 조작하려고. 학회에다가 돈을 주고 막 공청회 하는 게 그게 2억을 준 거예요. 2억을 줬다니까 없는 돈에. 2억이나 줘요. 네, 학회. 학회. 이야. 그 여론 민영화 반대하려고. 지동 같으면 그렇게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YTN도 내전 상태입니다. 이런 이게 공영방송 공기업이 왜 이런 주식을 들고 있어요? 그냥 민영화 시켜버려야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시켜야죠. 시베리아 벌판입니다. 민영화되면 추워요. 네. 시베리아 벌판이 난 것처럼 누가 따뜻하게 공기업처럼 혜택을 줍니까? 예. 저는 이런 이게 좌파 방송 빨리 이게 없애버려야 된다. MBC도 마찬가지고 MBC도 빨리 민영화 시켜야죠. 예. 즉 KBS도 수십 년 된 분리징수 갔잖아요.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 봐요. MBC나 KBS는 ETV 민영화 하려면 법이 개정이 돼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과반이니까 안 되고 YTN은 그에 관계 없으니까 지금 민영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지명이 되고 나면은 이 1호 타켓으로 YTN이 오를 수밖에 없겠네요. 이래저래. YTN 그다음에 큰일 MBC. 났네요. MBC. 예. 진짜 이게 MBC가 제일 문제죠.
그렇죠. 그다음 YTN이 문제고 예. 이런 이 좌파들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캠프 데이비드 그 있잖아요. 예. 회담에서도 이 가짜뉴스 나오더라고. 이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이 북한이나 워낙 가짜뉴스를 러시아나 이게 중국 많이 퍼뜨리니까 예. 이걸 이렇게 척결하는 이게 시대 소명입니다. 저는 이동관 위원장이요. 정말 이게 가짜뉴스하고 목숨 걸고 전쟁을 벌이대요. 그래서 이제 그 김어준 있잖아요. 털보. 이런 게 가짜뉴스도 좀 이게 규제하고요. 예. 그 다음에 뭐 YTN이나 MBC 예. 이런 것도 이게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정치인의 가짜뉴스들은 한동훈 장관이 정리하고 예. 그 다음에 이런 언론의 가짜뉴스는 이동관 위원장이 좀 정리해라. 이렇게 촉구합니다.